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에서 화성 연쇄살인 피의자 이춘재가 살해했다는 초등학생의 유골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9시부터 1989년 7월 하굣길에 실종된 9살 초등학생의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실종 5개월 후 마을 주민들이 초등학생의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 점을 발견한 곳이기도 한데요. 수색 작업을 위해 경찰 인력 120명과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 등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실종 이후 30년이 흘러 대규모 도시 개발로 지형이 많이 바뀌면서 발굴 작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전에 있는 국립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경찰이 마침내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놀랍게도 이 대학의 연구교수. 압수한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나온 사진과 영상만 해도 1,500여 건으로 이 중 수백여 건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건데요. 경찰은 남성의 범행은 수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진과 영상 등 자료가 너무 많아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수 함중아 씨가 폐암 투병 중 오늘 오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게도 사랑이, 풍문으로 들었소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수 함중아. 오늘 오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향년 67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함중아 씨는 2014년부터 폐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최근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음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함중아 씨는 1971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록 가수로 데뷔했으며 대학가요제에 입상하면서 본격적인 가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독특한 음색과 시대를 앞서가는 스타일로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7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숨지게 해 공분을 일으켰던 40대 남성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1심에서도 남성이 경비원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남성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마시긴 했지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지금 영상 봤지만 이제 70대 경비원을 이제 무참히 이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인데 이 피고인이죠. 40대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는데 2심에서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재판부가 뭐라고 하냐면 당시 CCTV 영상을 아무리 봐도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술에 취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될지 모르지만 저 양형을 따져봤을 때 심신미약을 할 만큼 그렇게 인사불성도 아니라는 것도 1심과 마찬가지로 봤고 2심에서도 또 피해자들과 합의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뭐 저 영상 봐서는 뭐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기는 참 어려운 거 아닌가. 고의성이 어떤 그것이 충분히 드러나는 건데.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화성에서는요 아침부터 30년 전 실종된 초등생에 대한 유골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네. 이춘재가 또 초등학생 관련된 자백을 하면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수색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이 사건부터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네. 89년 5월경에 그 화성 인근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하나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5월 달에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12월경에 없어진 그 동네 인근, 그 당시에는 그 뭐 야산 근처였습니다. 거기에서 치마, 그다음에 책가방 등 유류품이 한 10점 정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랬으면 이건 분명히 뭔가 큰 사건이 발발한 건데요. 그러네요. 예. 어쨌건 그 당시에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분류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그 실종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범행을 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네네. 그렇다고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른 곳은 막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 좀 맞춰 보니까 여기는 아마 그 공원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 쪽인 것 같고 뭐 일부 포함된 곳은 그 건물이 들어간 곳이기는 있는가 봐요. 예, 예. 그 건물이 있는 곳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원 쪽으로 돼 있는 곳은 경찰이 수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 경찰이 이 수색을 하는 이유는 뭐 추가적인 어떤 증거를 찾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건 그겁니다. 그 억울하게 죽은 그 그러네요. 초등학생의 예. 그 유가족의 그 한을 풀어주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병력을 한 100여 명 투입해가지고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를 동원해서 네.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레이더 장비는 이제 땅에다가 주파수를 쏴가지고 땅 밑에 이 지표가 변형이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지층 탐지 장비입니다. 예.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초동생 이제 유고를 지금 30년 만에 이제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 될 거야라는 질문을 드린 것은 수색 작업이 지금 30년 만에 하기 때문에 네. 쉽지 않다라고 좀 예견을 했었거든요. 네, 30년 전 사건이기도 예. 하고요. 실제로 지금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요, 화성의 병점 근린공원입니다. 근데 이춘재가 이것을 진술한 지역하고요, 시체를 유기했다고 한 지역과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춘재가 지목한 장소가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더욱이 이거 장소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 수사팀하고 협조를 해서 특정을 했다고 하는데 한계가 좀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폴리스 라인을 쳐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취재진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까지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근처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재가 이제 자백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그 초등학생이 네. 9살이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아, 이춘재 그 범의 행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특히 이 실종된 아이의 그 부모님의 마음은 네. 오죽했겠습니까? 그 한이라도 좀 풀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그 시신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군요.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